알바자리가 너무 갑질 위주예요. 이미 이 사장들은 알바 사이트에서 채용을 수백 회 수천 회 하다 보니까 이골이 났을 거 아닙니까? 알바생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고 퇴사하고 난 이후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신고받은 것들이 쌓이면서 어떻게 하면 걸리는지를 이제 정보 소스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안 걸리게끔 이 사업주들이 세팅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에 걸리면은 그 경험이 생겨서 보완을 하지 않겠어요?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사업자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경험이 생기면 보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알바 구하는 그 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상황적으로 이렇게 다급하게 궁하게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따지고 좋은 곳 고르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쭉 알바 사이트들을 몇 개월 동안 이제 추려가지고 통계를 좀 내보니까 일자리의 개수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가족이 스페어로 대기하고 있다가 가족 위주로. 편의점도 만약에 그 자녀가 직장인인데 쉬는 날이 만약에 있는 요일이 있다 그러면 그날에 알바를 안 쓰는 거예요. 원래는 쓰다가. 편의점이면은 만약에 24시간이면 막 12시부터 아니면은 11시 반부터 대중교통 끊기는 시간 11시 뭐 11시 반 12시부터 아침 막 9시까지 아침 7시까지 이렇게 구하는 새벽 시간 들어가는 알바자리들 있잖아요. 그 시간대. 술집이라든지 편의점 그렇게 교대로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서 아주 안 좋은 시간대 있잖아요. 누구도 잘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대. 그런 때에는 가족을 못 쓰니까 그때는 이제 외부인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힘든 일은 치열하게 구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웬만하면 가족들 위주로 좀 바꿔나가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에는 3D, 4D 이런 거만 남는단 말이에요. 카트 정리하는 거, 주차장에서 수신호 해주는 거 대형이 엄청나요. 알바의 질이 굉장히 풀이 좀 좁아졌다. 근데 좁아졌는데 일자리 구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골라야 되는데 일자리의 질도 좋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좋지 않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하루치 알바비를 더 줘야 돼요.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곳들을 보면 한 명의 일자리를 두세 명으로 쪼개놨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로 쪼개놨어요. 원래는 한 사람이 했었던 일들이거든요. 기존에 제가 알바 사이트들을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근로시간 쪼개놓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도 주휴수당 신고를 받다 보니까 한 명이 원래 돌아갔었던 일들을 하루에 이제 풀근무를 안 시키고 질려가지고 2명도 아니에요. 2명을 해도 자꾸 뭔가 신고당할 것 같으니까 3명으로 정말 심하게는 하루에 2시간씩 시키고 주에 5일도 안 시킵니다. 한 주에 2번 정도만 써요. 그래서 명수를 여러 명을 늘리는 거예요. 쪼개서. 한 주에 한 명을 통틀어서 쓰던 것을 이제는 한 주에 6명, 7명을 돌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야같습니까? 이게 왜 야근 거냐.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게 왜 야근 거예요? 당신이 사업해보세요. 그렇게 노동부에서 신고당하는데 그건 신고 안 당하게끔 세이프티하게 고 세이프존에서 내가 채용해서 하겠다는데 일자리 제공도 내가 하잖아. 일자리를 내가 만들어주잖아. 알바를 채용해서 쓰면 제가 한 명 쓸 거를 6명, 7명 쓰는데 제가 한 가정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7가정을 살린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0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파트로 쪼개는 게 안 좋은지를 세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되게 야근 여우짓이거든요. 저는 가감없이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여우짓이에요. 상여우짓. 주휴수당에 안 걸리게 하려고 사람을 한 명 쓰는 일 분량을 갖다가 6, 7명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쓴다라는 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우 중에 상여우짓이에요. 그 쪼개는 것도 애지간히 쪼개야지 한 명분을 갖다가 2명을 쓰던지만 하면 될 것이지 이게 무슨 6, 7명을 써가지고 오가는 그 사람들 사업장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출근하는데 1시간, 퇴근하는데 1시간 하면 그냥 길에다가 버리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덜 걸리든지 더 걸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집에서부터 그 전에 미리 준비하는 시간, 근로를 해주기 위해서 사업장에 오는 모든 분들은 이 사업장을 위해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 갈 때까지 준비하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몸을 데우고 집에서부터 치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사업장에 나와가지고 일해주는 고마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출근, 퇴근하는데 1시간 하면 2시간이지만 출근하기 전에서부터 준비하는 그 시간들. 사업장에서는 어때요? 사업장에서는 내 사업장에 들어와서 그것도 업무 시간 시작할 때까지의 준비 시간은 안 쳐주는 데도 있어요. 많아요. 10시부터 시작하는 데면 9시 반까지 출근해서 준비했어도 10시부터 일한 걸로 돈 주는 데 많아요. 내가 근무하기로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니까 그때 거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받아요. 보통 계산도 안 하더라고요. 얼마 받아야 되는지를.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이게 맞겠지 이래버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쪼개기를 그렇게 많이 해서 2.5시간 막 2시간 이렇게 하루에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출퇴근 준비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적어요. 이게 쓰레기가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줘야 되는 걸 안 주기 위해서 그걸 안 걸리기 위해서 한 명이 한 주에 풀타임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2-3명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서 6, 7명 이상으로 줄여버린다니까요. 그 하루에 2시간, 2.5시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루에 자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어치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가성비가 안 나와요. 이게 상여우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지키는데 뭐라고 뭐 네가 말이 많냐 뭐 이런 사장님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메일 오는 거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휴수당 줘야 되는 거 안 주려고 그 미만으로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주휴수당 주는 거를 발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거지. 사업주분들이 나는 알바들 주휴수당 발생 안 하게끔 그 미만으로 자른 거야. 저한테 왜 근로기준법 지키는데 네가 뭔 말이 많냐, 왜 자꾸 그런 거 알려주냐, 애들한테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메일로. 그런 거를 보낼 시간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6, 7명으로 한 명분 쪼개기 해가지고 파트타임으로 막 지저분하게 세분화해서 여러 명, 수십 명 뽑을 거면 그런 거 물을 흐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에 발전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뉴 개발. 때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비용들을 좀 아낄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물건을 소량으로 구매하던 거를 대량으로 좀 주문을 해서 그 거래처에서 싸게 좀 받아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에서 줄일 방법은 없는지, 식재료 같은 거를 조금 더 대량으로 사서 한 곳에서 구매해서 몇 프로라도 다운시켜가지고 재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유상이 발생을 하면 인건비가 더 발생을 하는 건 맞아요. 비용 지출이 더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양심 없는 짓이죠. 한 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시간도 그렇고요. 쪼갠다 하더라도 한 2명까지 쪼개면은 뭐라고 제가 그래도 좀 참아보겠어요. 이해를 해보겠어요. 3명? 3명까지도 그래요. 한 주에 3명? 3, 4시간씩 해가지고 한 주에 한 3일씩 이렇게 나오게 한다고 치면요. 일주일에 3명 가지고 3시간씩 친다고 볼게요. 한 주에 9시간이라서 무슨 돈이 돼요, 그게?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오게끔 가성비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돈 벌어가려고 사장이 차린 거예요, 그 사업장을. 그러면 일하는 여러분들한테도 돈 벌어가게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 저희 돈 받잖아요. 사장 입장에서도. 아, 제가 돈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쪼갰잖아요. 주휴수당을 떠나서 그럼 얘기해볼게요. 근무시간 줄였잖아요. 근무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비용 있죠, 시간 비용. 근데 다 자기의 값어치가 또 따로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가치가 있어요. 시간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시간까지 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로하는 곳이라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계불알처럼 그냥 왔다 갔다 준비하는 시간보다 그 일하는 곳 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적던지 아니면 비슷하던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던지 이러면 그게 한 달을 모아봤자 얼마가 되겠어요? 되게 소액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조금 더 고되고 조금 더 멀어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충분히 더 올려줄 수 있을 만큼 지불해주는 회사 있잖아요. 충분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의 내가 대가의 보상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주급이든 1급이든 월급이든 그런 금액을 주는 데를 가야 돼요. 이렇게 시간 쪼개가지고 조금 일하는 데 있잖아요. 몇 시간 일 안 하는 곳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풀타임 구하는 데로 가야 돼요. 너무 게으르거나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분들 빼고, 몸이 당연히 힘든 게 맞아요, 일 다니면. 근데 몸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힘든 게 낫지, 나중에 나이 먹고 60대 70대 80대 그때 이런 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진짜 누가 뽑아주겠어요, 여러분. 뽑아주는 데도 있겠죠. 근데 지금도 알바 구하기 힘들고 지금도 회사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가뜩이나 이렇게 쪼개기 알바 구하는 사장들이 판을 치고 넘쳐났는데, 이 상여우들이 이런 사람들 믿고서 일자리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요즘에 자영업자들 얼마나 빨리빨리 망하는데요. 빨리 망하기 때문에 오래 다닐 수도 없어요. 알바도 퇴직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뭐를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영업이 그렇게까지 많이 폐업을 하는데 어떻게 뭐 6개월 버티면 많이 버텼다 하는 업종도 있어요. 요즘에는 사장들도 너무너무 힘드신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휴수당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쪼개도 6, 7명 쪼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빵꾸내는 직원들이 많았던 거예요. 알바생들이 자꾸 갑자기 결근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각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니까 그거는 사장이 피해를 당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근을 하잖아요. 아파서 결근했든 그 사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들한테. 더 이해만 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정도겠죠.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거든요, 사장들은.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사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갑자기 알바가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프다 그러고 희마리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서빙 하는데 가가지고 뭐 엎어트리고 깨트리고 웃지도 않고, 알바들한테 수차례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장님들도 인이 배겨버려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정이 없고, 정이 이제 걷어진 거죠. 원래는 있었어도 이제 그냥 사람을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이렇게 쓸 것을 6, 7명으로 쪼개놓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계불알 그 값보다 가성비도 안 나오는 요상한 그 시급체계를 만들어 놓고서 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이런데 왜 다녀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업장에 그 전에 일 안 나오고 아프다고 결근하고 술 퍼먹고 결근하고 집이 멀다 그러면서 버스가 뭐 늦게 온다고 그러면서 지각하고 막 30분 있다 오고 40분 있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장에 피해주고 사장님 막 열받게 하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해준 게 아닌데 왜 여러분들이 그 피해를 당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별로 없어서. 면접 보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어디서 하나 오라 그러면은 아쉬우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서 뭐가 남아요? 사람을 귀하게 다루지 않는데 그런 분이 만드는 음식이나 서비스나 상품 같은 게 그게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기계 부품화처럼
쪼개기 근무시키는 사람이 2시간 반씩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사람들한테 줄까요? 이런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 곳으로 자꾸 좋은 사람 있는 데로 찾아가야 여러분들의 역량도 넓어지고 운 그릇도 넓어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만 어떤 선택을 하나씩 할 때 고생해서 해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악덕 사업주들을 피해야 됩니다. 2시간 반씩 읽어서 얼마가 남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업주분들은 그렇게 한 명한테 푼돈 주면 식대도 일부러 안 주려고 저렇게 점심, 저녁 시간이 전까지만 쓰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스페어 처리하려고 사람을 한 주에 6, 7명씩 이름도 다 못 외워요. 전화번호도 적어놓지도 않았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일하는 사람. 그게 업주입니까? 그게 고용주예요? 그냥 사람 불러다가 막 갖다가 쓰고 버리고 일회용처럼 다루는 거예요,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그런 데를 굳이 가서 돈을 벌어줘서 그 사장의 주머니에 꽂히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장의 역량은요, 사람을 일단 채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사람 한 명분의 가치를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명분의 돈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사업장이면 사업장은 가족을 쓰시던 자기가 혼자서 발로 뛰어서 더 많이 하던 알바를 적당히만 쓰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통 분담을. 당연히 사장이 제일 많이 일을 해야 되고요. 사장은 거의 머리털 빠질 정도로 일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장만 너무 책임이 큰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으시죠? 세상의 모든 사장님들. 어느 정도 일을 때까지는 본인이 혼자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외부인 쓰지 말고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돼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와서 알바분들 한 명 분의 값어치를 충분히 지급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넘어갈 때 알바를 늘리는 게 맞다니까요. 채용도 하고. 그러니까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본인 입맛에 맞게끔 자기 가족 고생시키기 싫어서 자기가 노력 더하기 싫어서 고통받기 싫어 알바 스페어처럼 써가지고 일주일에 7명이 뭡니까? 뭐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을요, 여러분들도 이런 집을 또 3개 구해요. 이런 집을 세 집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질이 낮게끔 설정해놓은 그 시스템의 사업장을 이게 돈이 모자라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저금도 안 돼요, 솔직히. 악덕업주들한테 당하지 않고 제대로 제값받고 일을 하려면요. 이렇게 쪼개기로 구하는데 다 걸으세요. 이 밥값 안 주려고 이런 계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졸합니까? 기술상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치졸해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 영향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사업주 잘 되는 사람들은 잘 살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노동 값어치로 그 사람이 더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도와주세요, 차라리. 여러분도 돕고 그 사업주도 돕는 길이 좋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배울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큰 운의 그릇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기 시간으로 구하는 사업장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제 취지이고요. 이게 왜 악덕 업주냐고 따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팩폭을 날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여우 중에서도 상여우급 여우짓이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스페어로 시간 쪼개기로 아주 쪼각쪼각 내가지고 사람을 구할 거면은 이 한 가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주분들이 그렇게 똑똑한 것처럼 계산을 잘해서 이렇게 주유상 피해가고 뭐 식대도 안 주려고 그 시간 피해서 알바 구하고 또 무단결근 지각 이런 것들 알바들 빵꾸나는 것들 쉽게 대체하려고 사람 막 이렇게 7명씩 한 주에 10명씩 한 달이면 50명씩 막 이렇게 인원 명부도 없이 막 알바들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안 적혀있고 해가지고 일을 하러 며칠을 나와도 쟤는 누구냐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똑똑한 거라고 본인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일 구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여우처럼 이렇게 사람 구하잖아요. 좋은 사람 잘 안 들어와요. 좋은 사람은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오래 잡아주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채용하셔서는 본인 사업장에 그렇게 좋은 분들이 오래 다녀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운이 손님들한테도 타고 가고 사업장으로도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잘 되는 사업장은 있다? 오래가는 사업장이 있다? 그거는 운이에요, 운. 다 자기 사업장이 귀하고 자기 자신이 귀하고 자기 가족이 귀하죠. 그러면 남도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남이 더 귀한 거예요. 내 사업장에 와가지고 일을 해준다는 거는 그 일해주는 사람들이 더 귀한 거라고 여겨야 되거든요. 당신들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업주분들. 근로자분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그렇게 톱니바퀴식 기계식 본인들 편한 대로 입맛대로 그렇게 주워서 쓰는 일회용품처럼 사람을 주워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인식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망칠 겁니다. 일단은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